결혼기념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며 속삭인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침실은 어두웠고 그의 팔은 따뜻했고 술 냄새가 옷깃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지연. 32살.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보며 종종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참 차분하네요. 칭찬인지 거리두기인지 늘 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우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집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묻지 않는 것을, 버티는 것을, 괜찮은 척하는 것을. 박준호를 만난 건 28살 때였습니다. 보험 영업직. 말이 많고 웃음이 컸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안정감에 기댔습니다.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3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4년. 크게 싸운 적도 크게 웃은 적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개월 전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존댓말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뒤집기까지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확인하려 했을 때 그 번호와의 대화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업무 연락이야. 민감한 내용이라 지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왜 더 묻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남편은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술 냄새, 따뜻한 체온, 익숙한 무게.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인아 사랑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인. 그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곧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기억 안 나. 많이 취했나 봐.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회피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건 오래된 무언가가 새어나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인.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렸고 저녁에 설거지를 했고 남편이 들어오면 다녀왔어요 왜 어서 와요로 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은 날부터 8시가 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야근, 회식, 고객 미팅. 저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을 적었습니다. 메모 앱에 날짜와 귀가 시각을. 통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의식하지 않고 목소리 크기도 조절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요즘은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메시지는 더 철저했습니다. 항상 화면을 엎어두었고 충전도 침실에서만 했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촘촘하게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의 명함 지갑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사 내선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팀 직통번호, 팀장, 그리고 팀원들 이름.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수인.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팀 서무. 29살. 이수인. 의심이 윤곽을 가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흐릿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원래 자리에 끼워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남편 회사는 마포구에 있는 중형 빌딩 4층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고 노트북을 펼쳐두었습니다. 일하는 척이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 남편이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 밝은색 재킷, 작은 키. 두 사람은 주차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나란히.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로.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고 조수석에 그녀가 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응, 고객이랑 미팅 길어져서. 저는 그를 봤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인데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이 탄 사람은요? 순간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마포 지나갔어요. 우연히. 남편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팀 애들이랑 잠깐 이동한 거야. 왜 그런 눈으로 봐? 팀 애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신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을 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 다시 갔습니다. 그날은 둘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캔맥주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10초도 안 됐겠지만 카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적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아직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잠복, 수첩 가득 채운 날짜와 시각, 손바닥에 남은 손톱 자국. 그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 이수인. 같은 팀 서무. 29살.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편의점 앞에서 웃던 여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8시에 들어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마포를 지나쳐 서쪽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두 정거장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핸들을 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가 멈춘 곳은 상암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고 현관 자동문 옆에 호출 패널이 달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저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추더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자리. 빠르고 정확하게. 외운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처음 와본 사람은 저렇게 누르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고 남편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내리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호출 패널을 봤습니다. 동호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건물 옆 화단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 2층 복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편의점이라도 다녀오는 듯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슬리퍼에 후드 집업. 머리는 묶지 않은 채였습니다. 30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길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 지인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라 저도 이름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상암 쪽에 필라테스 강사하는 분 아세요? 지인 소개받으려고요. 그는 잠시 후 답했습니다. 거기 정수인 씨 있는데 준호 형이랑 아는 사이던데요. 연락해드릴까? 화면을 봤습니다. 정수인. 또 수인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인. 정수인. 같은 이름. 다른 사람. 남편은 두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 밤 술에 취해 흘린 이름은 그 두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그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4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표정이 없다가 이내 짜증 섞인 얼굴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봐? 뭐가 불만이야? 반말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잖아. 말은 안 하고 얼굴로만 뭔가 표현하려고. 그게 제일 피곤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불편하면 말을 하든가. 그냥 눈만 흘기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흘긴다.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20대에 만나서 30대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이 지금 저를 향해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서 아무것도 더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각, 장소, 이름. 2장을 빼곡히 채우고 나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알고 있어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연습된 얼굴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티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성숙한 거라고 믿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첩은 이미 덮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인, 정수인, 2개의 이름, 하나의 발음. 저는 그 구조를 천천히 다시 펼쳐봤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흘린 이름. 남편은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는 편이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남편은 2 사람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8개월 전 처음 의심이 시작됐던 그 메시지. 존댓말로 쓰인 짧은 문장. 남편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숨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이수인은 같은 팀 서무였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존댓말을 씁니다. 하지만 정수인은 달랐습니다. 오피스텔, 비밀번호, 슬리퍼 차림의 여자. 그 관계는 존댓말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았습니다. 수인. 만약 메시지가 잘못 노출되더라도 저는 어느 쪽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재생됐습니다. 야근이 잦아진 시기. 회식이 늘었다던 달. 고객 미팅이 길어진다고 했던 저녁들. 저는 그때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의심처럼 보일까봐, 의심하는 아내처럼 보일까봐. 남편은 그 침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는 저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묻지 않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어떤 말로 달래며 넘어가는지. 4년의 결혼 생활은 남편에게 저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소파 위에는 남편이 덮고 자던 얇은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안방으로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담요를 접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날짜, 장소, 관계, 패턴만 적다 보니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자리는 삶의 기반이었고 그 바깥에 2개의 관계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관리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밥 없어? 네. 짧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잠시 저를 봤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요. 왜 이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수인 씨. 같은 팀 서무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정수인 씨는 상암동 오피스텔에 살고요. 필라테스 강사예요.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준비되지 않은 얼굴을, 그래도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두 분 다 수인 씨네요. 편리하셨겠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야, 김지연. 잠깐만. 야, 김지연. 잠깐만. 야.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4년 동안 그 호칭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억눌러온 것이 분노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낫고 그보다 단단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증거로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는데 사흘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는데 사흘이었습니다. 차량 동선, 날짜별 귀가 시각, 상암동 오피스텔 방문 횟수, 회사 주변에서 목격한 장면들, 메모 앱에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하나의 문서로 옮겼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날짜, 시각, 장소, 행동. 읽는 사람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 예약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누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손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가 제가 짧게 답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일어나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A사 2장. 날짜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 앞에 밀었습니다. 그는 내려다봤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인이 몇 명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보는 척했지만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읽기를 멈춘 눈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그의 입으로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집었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바람은 실수처럼 보이기라도 하죠. 이건 달라요. 같은 이름을 이용해서 발각돼도 혼동되도록 만든 거예요. 메시지 삭제도 존댓말 구분도 동선 분리도 처음부터 설계한 거예요.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그건.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긋나 있던 것이 맞춰지는 느낌. 변호사 선임했어요. 남편이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혼 서류는 다음 주 중으로 전달될 거예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두 분 연락처는 이미 확보했어요.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저는 잠깐 그를 봤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사흘 동안. 일어났습니다.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4월인데도 아직 서늘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긴장했던 것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던 시간. 의심하면 나쁜 아내가 되는 것 같았던 시간. 묻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지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쯤 더 기회를 줬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연처럼 조용히 걸어나간 분도 끝까지 붙잡은 분도 모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